됐어, 아빠. 숫자 올라가? 2, 3, 오케이. 4. 피곤해, 얼른 누워. 잘 자고 좀 꿈 꾸거라.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왕비의 친척인 어비류와 좌가려는 백성을 괴롭혔어요.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어서 좋은 물건을 가져와라. 괜한 트집을 잡아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기도 했지요. 백성들의 원망이 크다 보니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은 노발대발했어요.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벼슬을 주었더니 도리어 괴롭힌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잡아들여라. 어비류와 좌가려는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일단 몸을 피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도망가다 잡혀도 죽기는 마찬가지요. 차라리 임금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겠소? 무리 중 하나가 무서운 말을 내뱉자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어비류와 좌가려 일당은 끝내 사람들을 끌어모아 임금을 쫓아내려는 반란을 꾸몄어요. 반란은 실패했어요. 왕을 몰아낼 만큼 세력이 크지 못했지요. 어비류와 좌가려가 잡혀오자 왕은 궁궐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놈들,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여봐라, 두 놈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멀리 귀양을 보내라. 반란의 무리는 진정되었고 궁궐 안팎은 다시 평안해졌지요. 그렇지만 고국천왕은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만일 이 나라가 살기 좋았다면 백성들이 반란의 무리를 따르진 않았을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잘못이 크도다. 우선 백성과 임금 사이를 이어줄 훌륭한 인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부에 안유라는 자가 뛰어납니다. 그에게 벼슬을 주고 곁에 두시옵소서. 신하들의 말에 왕은 당장 안유를 불러들였어요. 안유는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선비였어요. 왕은 안유의 선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대처럼 마음이 곱고 생각이 고든 선비는 일찍이 보지 못했소. 이 나라는 그동안 욕심 많은 벼슬아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오. 안유는 다소곳이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대가 나를 도와 나랏일을 좀 맡아주시오. 안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폐하,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부하는 선비일 뿐입니다. 저보다는 을파소가 나을 듯합니다. 을파소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마음이 곧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믿음직했어요. 왕은 안유의 뜻을 받아들였지요. 여봐라, 즉시 을파소를 들게 하여라. 왕은 을파소를 보자마자 보통 인물이 아니란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대가 그토록 훌륭한 능력을 갖고서도 시골에 묻혀 산다고 들었소. 이제 세상에 나와 나랏일을 도와주기 바라오. 왕은 을파소에게 중외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하지만 을파소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로서는 감히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시면 큰 업적을 이루실 겁니다. 을파소가 내 명을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 왕은 고민하다가 옳거니 깨달았어요. 다른 귀족들의 힘을 누르려면 더 높은 벼슬이 필요하구나.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 왕은 다시 을파소를 불러들였어요. 을파소에게 국상의 벼슬을 내릴 것이오. 국상, 고구려 시대의 가장 높은 관직. 이제부터 을파소의 생각이 곧 짐의 생각이니 모든 신하는 예의를 갖추어 따르시오. 왕의 말에 놀란 사람은 을파소가 아니라 대신들이었어요. 을파소는 왕명을 받들고 성실하게 나란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을파소를 무시하고 깔보았지요. 도대체 을파소란 자가 누구인가? 한낱 시골에 살던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신하들에게 글을 내렸어요. 누구라도 국상 을파소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큰 벌을 주겠다. 그제야 신하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지요. 을파소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왕을 위해 굳게 결심했어요. 선비란 때를 만나면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임금께서 이토록 깊은 정으로 믿어주시니 어찌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을파소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고구려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음에는 시련이 따를 수도 있으나 폐하를 굳게 믿고 따르면 좋은 날이 올 것이오. 을파소는 차근차근 일을 해나갔어요. 인재들을 골고루 뽑아 벼슬을 내리고 세금을 줄였으며 백성들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지 못하게 했지요. 을파소는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 데에도 매우 엄격했어요. 백성들은 걱정과 고통이 차츰 사라지자 먹고 살기가 넉넉해져서 웃음을 되찾았지요. 그러자 을파소를 깔보았던 신하들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어느 해 봄이었어요. 신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감, 백성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배고픔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을파소가 알아보니 곡식을 구웠다가 갚지 못해 귀족의 노비가 된 농민들이 많았어요. 을파소는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형편이 어려운 백성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갚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대법이랍니다. 진대법을 실시하자 백성들은 한시름 놓았어요. 왕은 어찌나 흐뭇한지 을파소를 추천한 안유에게도 벼슬을 내렸어요. 세월이 흘러 고국 천황의 동생인 산상왕이 왕 위에 올랐어요. 산상왕도 을파소에게 국상의 자리를 맡겼어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을파소는 7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산상왕과 고구려 사람들은 어버이를 잃은 듯이 슬퍼했답니다.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을파소는 고구려 고국 전왕의 재상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을파소는 유리왕 때의 대신 을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의 압록강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안유가 그를 추천했습니다. 이때 고국 천황은 을파소에게 중회대부라는 관직을 주었지만 을파소는 이를 사양하였습니다. 관직이 너무 낮으면 귀족들 등살에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는 왕의 뜻을 지켜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국 천황은 그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귀족들에게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국상이 된 을파소는 1194년에 진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대법이란 음력 3월에서 7월에 식구 수에 따라 정부의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갚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대법이 실시되면서 백성들은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오른 산상황 때까지 나랏일을 살피던 을파소는 203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을파소가 죽자 고구려 사람들은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진대법이란 무엇일까요? 진대법은 양식이 부족한 음력 3월에서 7월에 나라에서 보관해 두던 곡식을 백성의 식구 수에 따라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거두어 들이는 제도입니다. 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한 또 다른 이유는 귀족에게 양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일반 백성이 노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노비를 많이 취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했답니다. 만일 백성들이 노비가 되면 세금을 낼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대법은 백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었답니다. 을파소를 등용한 고국천왕은 어떤 왕일까요? 고국천왕은 연나부의 우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연나부는 세력이 강한 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탓에 왕비의 친척인 좌가려와 어비료 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고국천왕은 그들을 진압하고 연나부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좋은 방법을 찾았지요. 바로 을파소 같은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자 귀족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나라 안의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알았던 어진제상 을파소. 어질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로워 덕행이 높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을파소는 어질다는 말에 걸맞은 훌륭한 재상이었습니다. 훌륭한 인재. 보통 사람들은 벼슬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 생각하여 벼슬의 높고 낮음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임금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낮은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뜻을 실현하려면 훨씬 높은 벼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국천왕은 왜 직접 인재를 뽑지 않았을까요? 고국천왕은 어비료와 좌가려 일당의 반란을 진압한 후 자신을 보좌할 훌륭한 제목을 찾았지만 이미 조정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귀족들은 자신의 사람들 중에서 벼슬아치를 뽑으려 했어요. 임금도 그 뜻을 함부로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적당한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와 그 인재를 알아보는 눈. 안유는 벼슬에 오르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 백성의 어려운 속사정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을파소를 추천한 안유는 다른 이의 사람 됨을 꿰뚫어 볼 줄 안다는 점에서 또한 자신에게 온 기회를 더 훌륭한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점에서 을파소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해본 사람만이 고생하는 사람을 안다. 사람은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쉽지만 을파소는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정치란 궁궐 안의 임금과 신하뿐 아니라 궁궐 밖 백성들까지 잘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을파소는 보통 신하들과 달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벼슬아치가 되어서도 겸손했던 것이지요. 을파소라는 개인이 고생했던 경험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볼거리가 가득한 박물관 탐방.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문화, 기술, 농사도구, 농부들의 삶에 대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후에는 더욱 다양한 유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에는 어떤 유물들이 있을까요? 농업박물관은 2천여 점의 농업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 전시를 통해 농업유산에 새롭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역사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유물과 영상물을 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시대별 농경 모습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생활관. 우리나라의 논과 밭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통 농가의 모습과 옛 장터의 모습도 재현해 놓았습니다. 농협 홍보관. 농협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 과정과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물전과 유기전의 모습. 어물전, 생선, 김 등의 어물을 파는 가게. 싸전의 모습. 싸전,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주통천 여인과 산상황. 고구려 3세기. 고국천왕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왕의 동생이 왕위를 이었지요.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왕인 산상왕이에요. 산상왕도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지났건만 뒤를 이을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왕은 큰 강과 높은 산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부디 저에게 아들을 내려주소서. 며칠 후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을 낳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잠에서 깬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왕은 두 번째 부인이 없었거든요. 왕은 신하들을 불러 넌지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의견을 물었어요. 신하들을 역시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몇몇 신하는 그 말에 찬성했어요. 그러나 재상 을파소가 반대했어요.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왕은 을파소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궁궐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왕의 평안을 기원하는 교제였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돼지를 제단으로 옮기려는 순간 돼지가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무엇을 하느냐? 얼른 돼지를 잡아라. 돼지가 산으로 달아난다. 어서 잡아라. 모두가 허둥지둥 돼지를 쫓아갔어요. 돼지는 주통촌 마을까지 도망갔어요. 무슨 돼지가 이렇게 빠르담. 거참 별일일세. 그때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타났어요. 처녀는 빙긋이 웃으며 잽싸게 돼지를 잡았어요. 신기하게도 처녀에게 붙잡힌 돼지는 꼼짝도 못했지요. 어찌 저런 가냘픈 여인이 돼지를 잡았지?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사람들은 처녀 덕분에 무사히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신기한 이야기는 금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은 참으로 회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도 잡지 못한 돼지를 가냘픈 처녀가 잡았다니 말이에요. 이 일에 하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왕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왕은 평범한 백성처럼 꾸미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처녀의 집을 확인한 왕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그러자 처녀가 공손히 말했어요. 어찌 임금님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은 뒤에 내치지 마십시오. 그대의 정을 꼭 들어주겠노라. 산상왕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왕이 주통촌에 다녀갔다는 소문을 왕비가 들었어요. 왕비는 셈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처녀가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앞날이 걱정스러웠지요. 왕비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왕비는 곧 병사들을 불러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주통촌으로 달려가 그 처녀를 없애도록 해라. 병사들이 주통촌으로 내달렸어요. 병사 하나가 처녀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겨누었어요. 잠깐 멈추어라. 처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칼을 든 병사의 손이 움찔했지요. 지금 내 뱃속에는 임금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임금님의 아이를 죽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할 것이다. 처녀는 겁도 내지 않고 아주 당당했어요. 병사들은 깜짝 놀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칼을 빼들었던 병사는 칼을 거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왕비는 불같이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어요. 그깟 처녀 하나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냐? 임금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주통촌 처녀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얼마 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왕은 급히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냐? 당연히 임금님의 자식입니다. 산상왕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자리에서 처녀에게 후한 선물을 내리고 궁궐로 돌아왔지요. 산상왕은 즉시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는 표정이 굳은 채 말이 없었어요. 주통촌의 여인이 내 자식을 가졌다고 하오. 지금 나라에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준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이오. 왕의 말을 듣고 왕비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해 가을, 주통촌의 여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산상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산상왕은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어요. 교제에 쓰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통촌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았어요. 교체는 나중에 태자가 되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랍니다. 주통촌 여인과 산상왕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제10대 임금인 산상왕은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 삼천에 기도하던 중 소우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소우가 없던 산상왕은 하늘의 계시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5년 후 어느 겨울날 교제,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는 주통촌이라는 마을까지 달아났지만 신하들은 그 돼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20살쯤 되는 여인이 단숨에 돼지를 잡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산상왕은 여인의 거처로 찾아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훗날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말라고 했고 산상왕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군사들은 왕의 아이를 가진 그녀를 감히 해칠 수 없었습니다. 주통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산상왕은 왕비를 타일러 주통천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답니다. 또한 주통천 여인을 궁궐로 데려와 소후로 삼았습니다. 그 뒤 주통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교제에 쓸 돼지가 인연이 되어서 낳은 자식이라 하여 교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상왕은 하늘의 계시에 감사하였고 뒷날 아이는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 되었습니다. 산상왕은 어떻게 왕위에 올랐을까요? 고국천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왕비우씨는 왕의 승하를 숨기고 한밤중에 고국천왕의 동생인 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발기는 법도에 어긋난 짓을 했다며 왕비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고국천왕의 또 다른 동생 연우를 찾아가 왕의 승하를 알린 뒤 왕위를 이으라고 했습니다. 또 신하들에게 왕이 연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편 발기는 연우가 왕비와 모의하여 왕위에 오른 것을 나무라며 한나라와 힘을 합쳐 궁궐을 포위했지만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써 연우는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형사취수제는 무엇일까요? 형사취수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 가운데 하나로 삼국지 동의전에도 내용이 전합니다. 형사취수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남이 죽으면 대개 그의 재산은 모두 아내의 것이 됩니다. 형수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재혼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갈 경우 재산 손실이 커지지요. 그러므로 가문의 재산 손실을 막고 후손, 아들의 경우를 보존하기 위해 형사 취수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형사 취수제는 부여에서도 일부 행해졌는데 특히 노동력을 중요시하던 유목민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왕비우씨가 왕의 동생들을 찾아가 왕위를 잇도록 한 것도 형사 취수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또 다른 혼인 풍습 서옥제를 아시나요? 고구려의 또 다른 혼인 풍습인 서옥제는 대릴사위제라고도 부릅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신부집의 별채인 서옥, 사위집을 마련한 뒤 신랑이 값진 물건을 맡기면서 서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 후 자식을 낳아 자라면 아내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서옥제라고 한답니다. 고구려 서옥제와 대비되는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무엇일까요?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어린 소녀를 데려와 키워서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가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려와 혼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지면 혼인하지 않은 여자들이 포로나 첩으로 잡혀가곤 했기 때문에 일찍 혼인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한편 대가를 치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며느리를 재산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 서옥제의 신랑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 쪽이 부유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들. 이 이야기는 산상왕이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산상왕은 산과 물을 찾아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을 가질 것을 예고하는 꿈을 꿉니다. 꿈에 신령이 나타나 소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진 것이지요. 이 꿈의 효험은 5년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주통촌에 사는 20살 처녀가 제사 지낼 돼지를 잡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이것은 그 여인이 하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지요. 이후 주통촌의 여인은 산상왕이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왕은 그녀를 소우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옛날 이야기에서는 하늘에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환도성. 197년에 왕위에 오른 고구려 제10대 산상왕은 환도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환도성은 평지를 국내성이라고 하고 산성인 산성자 산성을 환도성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수도를 옮긴 곳이 국내성이고 산상왕이 수도를 옮긴 곳이 환도성인 것으로 보아 국내성과 환도성은 각각 다른 곳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성. 책성은 현재 중국 길림성 혼춘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의 사신으로 온 북위의 이호가 돌아가서 고구려의 동쪽 경계가 책성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책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 북동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구려 말기에는 도둑이 파견되어 고구려 북동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발해 때는 그곳에 책성부가 설치되기도 하였답니다. 165년 고구려 제8대 신대왕 왕위 오름. 179년 고구려 제9대 고국천왕 왕위 오름. 194년 고구려 진대법 실시. 197년 고구려 제10대 산상왕 왕위 오름. 209년 고구려 환도성으로 도읍 옮김. 227년 고구려 제11대 동천왕 왕위 오름. 234년 백제 제8대 고이왕 왕위 오름.